공약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트리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 이번 주말 회담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연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하자 증시 반등폭이 약간은 축소가 되는 흐름, 즉 변동폭이 극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중국향 AI 칩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했고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영향에 따라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섹터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 일주일에 딱 50분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공략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 저희 게시판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혜택 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략주들 모두 팍스 통신망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식대학 입학 혜택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쪽집게 종목 딱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나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입학해 주시는 분들께만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더 많은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부터 짧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주 이렇게 부지런히 수익을 내드려 왔기 때문에 정말 이 표에 다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빼곡하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매주 딱 두 종목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특히나 저희가 지난주는 방송을 한 주 쉬어갔죠. 그 지난주 2주 전이었던 LNF 4월 24일 공략했던 LNF는 저희 공략 이후에 7%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거래일 되지 않는 동안 7% 가까운 수익을 냈던 2차 전지주 LNF였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풍산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렸던 게 4월 17일이었습니다. 이 종목 공략 이후에 12.2%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속에 약간은 하락을 했지만 그 전까지 최고점 상승분으로 저희가 37.8%라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정리를 하셨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일단은 체코 원전 관련돼서 최종 계약이 연기되긴 했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완전히 불발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좋을지 잠시 후 오치열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역시나 방산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를 소개해드렸었죠. 이 종목은 저희가 4월 10일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해드렸던 날 같은 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4월 10일 공략 도와드렸던 두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률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23.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큐렉소를 공략해드렸던 게 4월 3일이었죠. 이 종목 공략 이후 25% 넘는 수익을 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의자 ESS 관련주 아모그린텍 공략 이후 3월 27일 공략해드린 이후에 15.7%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NF 방송 이후에 단 두 거래일 만에 7%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월 24일 생방송 공략 이후 휴장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수익이 다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하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주 풍산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와 주면서 총 12.2%까지 수익을 확대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예쁜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고 정확히 저점에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리면서 꾸준한 우상향 이후 4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방산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날 공략해드린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지금 차트상으로는 저희가 이날 방송을 통해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시장이 좀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관련 섹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잠시 쉬어가다가 오늘 장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 여전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 한국항공우주는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유망하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 큐렉소 공략 도와드렸던 게 4월 초였는데 차트상으로는 바로 이날이었죠. 목요일 낮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이후에 살짝 횡보가 있었지만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25.5%까지 큰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요즘에는 또 ESS 관련 사업으로 열심히 눈을 돌리고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고 3월 27일 생방송 공략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있었지만 급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15.7%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공략주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안겨드렸는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쪽집게 종목이 있죠. 쪽집게 종목은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저희 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장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짧게 한번 짚어보고 잠시 후 전문가님과 오늘 시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체크해봐야 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이번 주말에 만난다고 합니다. 간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제 수장이 먼저 만남으로써 앞으로 두 수장의 대화까지도 물꼬를 트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사실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측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측에서도
있고 중국이 먼저 관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국 측에서도 이 대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 관세도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서 먼저 낮추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대화를 통해 양측에서 한 발짝씩은 물러나 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은 관건으로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8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쯤에 큰 국가와 첫 무역 협정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영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과연 첫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 국가가 영국이 된다면 영국 측에서는 25% 자동차 품목 관세를 철회해달라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될 것인지 주목을 해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약간은 긍정적인 면이 기대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대선 후보가 43%, 한덕수 지금 전 총리가 23%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이 된 김문수 후보가 12%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이준석 후보가 55%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NBS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가 알짜배기 정보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쏙쏙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무력 시위를 또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군은 또 다음 주에 단독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 혹시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지는 않을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찍고 살짝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방산 관련주들 이런 또 크고 작은 소식들에도 반응을 해줄 수 있으니 쭉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임플란트와 비만 치료제, 반도체, 로봇,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관련주는 또 새로운 정책 관련 수혜주로 오늘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늘 임플란트 치아 치료 기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또 바이오 관련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 속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노보노디스크 1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했던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은 보고 계신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식대학 방송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4분, 15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우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빠르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요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요새 어떻게 흘러갈지. 네. 너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대선을 벌써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있으면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선을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네.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잡히고 나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좀 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시원한 향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중국 화장품 쪽에 우리나라 수요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노보 노디스크 요 녀석들도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위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대선 그 후보들의 공약들 이런 것들로도 찝어가지고 정치 테마주로서 변동성이 있는 건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개별주들 뭐 잘 잡아야 합니다. 정말 잘 잡아야 하고 오늘장에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한 0.5% 정도씩 상승 흐름을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아직 너무 부족해요. 너무 네. 부족하고 빨리 뭐 천스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스닥 천스닥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가나요? 글쎄요. 제가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돗자리 깔아야죠.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아니, 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뭐 삼성전자들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이 천스닥 가면은 네. 사실상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서 네. 조금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앵커님이 보시기에 그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번에 스위스에서 네. 미국 재무장관이랑 만나잖아요. 네.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짐작 좀 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실은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버리면은 사실 저는 약간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파국일 수도 있다. 오, 그래요?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됩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래요. 저는 일단 네. 통화를 하면은 네. 강합니다. 아. 양쪽 다 강해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면은 오. 생각보다 둘 다 우호적인 입장이거든요. 막상 만나면 막상 만나면 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막상 만나면 서로 다 약해져요. 서로 그래요. 원하지. 물론 뭐 겉으로는 뭐 내가 짱이었다, 뭐 그쪽에서는 뭐 나한테 제안한다,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면은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데 네. 뭐 재무장관도 일단은 그 사업적인거나 일단 비즈니스적으로 네. 굉장히 좀 처세나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소통의 물꼬가 좀 트여야지 그래야 이제 중국과 그 미국과의 어느 정도 견제 구도가 약간 약해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주말 동안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 중에서는 좀 확실한 그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주말 동안 뉴스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전에는요, 정치 정책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개별 장세가 이어지겠다.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렇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 요인 역시나 지금 미국과 중국과
간의 화해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만나게 된다면 사실 서로 뭐 만나기 전에는 말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싸우는 듯 싶었지만 오히려 만났을 때는 서로 원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일단 네. 저희가 사실 그 수익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딱 2가지 종목만 공략을 하는데 그렇죠. 수익이 안 난 주가 없어요. 이게 뭐 나쁘지 않네요.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래된 것들은 많아요. 오래된 음. 것들 막 세 자릿수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한 달째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사실 됐고. 저 3월 중순권만 해도 50% 넘어가는데 지금 표가 꽉 차가지고 그렇죠. 못 썼거든요. 밀려난 거죠. 뭐 저도 그거 보고 50%짜리 없나 하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쟁쟁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큐렉소도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큐렉소도 잘 올라간 모습이고 네.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음. 기회다. 이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거 낙폭으로 인한 네. 기대다. 지금 박앤세일이다 했는데 네. 바로 20% 상승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뭐 원전 어떻게 되냐 마냐 이거 지금 체코 다 무산된다 하지만 음. 그래도 올라갑니다. 이게 맞아요. 두 자리 실제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풍산 LNF는 음. 시작입니다. 저게 사실 2거래일밖에 안 된 이제 수익이거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지금 오, 시동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LNF 같은 경우는 시동만 한번 걸면은 어,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쭉쭉쭉쭉 올라갈 거고 네. 그거에 따른 지금 진입도 굉장히 괜찮다. 오. 여러분들이 요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 1강 섹터 바로 AI입니다. AI. AI 제가 또 AI에 한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요? AI 하면은 또 전데 왜요? 지금 무슨 제가 연관이 있죠? AI 관련된 것들만 잡으면은 항상 올랐습니다. AI 항상. 관련주. AI 관련주 잡으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30% 40% 오. 이런 식으로 잘 올랐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번에 또 잡아야 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거든요. 약간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지금 뭐 전쟁 나고 터지고 어디 뭐 인도랑 파키스탄 뭐 난리 나고 미국, 중국 막 싸우려고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는데 이런 와중에 AI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이 네. AI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걸로만 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저희 방송 자,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40분도 안 남았는데 30분. 큰일 났네요. 다음 방송으로 이어서 한번 쭉 해버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자, 일단 좋겠죠. 자, 그럼 괜찮으신가요? 저는 좋죠. 예,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 AI 관련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선 후보들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양당에서도 계속해서 AI 관련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약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뭐 인재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AI 관련 공약, 정책 기대감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서도 묶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 쪽에 인지 육성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한 5년, 한 10년 전부터 AI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10년 전부터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번에 네. 최근에는 네.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AI 인재를 육성을 하고 이 인재들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아파트를 준다고요? 그리고 또 이 인재들에게 음. 군복무 대체를 하겠다. 오. 이거 보고 와
세다. 물론 지금 군대가 군복무도 많이 단축이 되고 핸드폰,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면서 많이 편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군대입니다. 와. 그래도 군대고 군 내에 있는 분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못 나오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겠죠. 저도 고통받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군복무 대체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죠. 와, 이게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네요. 그렇죠. 뭐 와우. 여러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와 이제 군복무 대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와, 이 앵커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정확히 캐치를 했고요. 네. 군복무 남자들의 그거를 제대로 겨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님 보시기에 뭐 아파트, 군복무 둘 중에 뭐가 더 땡기시죠? 저요? 저 군대 저는 갔다 오셨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할 말 많긴 한데 저는 근데 어쨌든 집이 정말 갖고 싶긴 합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를 좀 그러니까 그 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남성들한테는 네.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하면은 돈이 없다. 어, 여성들에게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음. 물어보면은 원하는 상대가 없다. 원하는 상대가 뭐 이런 없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아파트와 군복무 모두 약간 남자들을 겨냥한 그런 게 약간 좀 크지 않았나 어허.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로서도 크게 큰 수급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와우.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공약에서 온 내용들인데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지금 뭐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그 한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 네, 왜요? 저희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쵸,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네. 단일화 하냐 마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후보들도 결과적으로는 AI 쪽에 인지 아. 육성을 계속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든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는 뭐 상관없이 네. 결과적으로는 AI 쪽에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PD님도 아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잡고 나서 안 올랐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또 잡았다 네. 있는 거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빨리 잡았어요. 이 종목 제가 한두 달 정도 전에 잡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 꽤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이 수익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네. 원래는 수익률표에 계속 넣다가 그쵸. 오늘 전문가님이 또 가져오셨길래 싹 숨겼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숨기셨고 그리고 또 이제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개인 소비자들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AI 신약을 통한 걸로도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AI 의료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JW, 뭐 동아 ST도 그렇고 HK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그쪽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무슨 논문이냐면은 네. AI를 활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신약 개발 속도 차이와 성공률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속도가 일단 2배가 빨라졌고 오. 단축 기간을 한 60%를 단축을 해버렸어요. 2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공률이 원래 일상 임상을 진행을 할 때 그 어느 정도 효과가 한 40%, 60%, 네. 40%에서 60% 정도가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라고 했는데 AI를 넣고 보니까 속도는 2배 빨라졌는데 임상 결과가 80%에서 90%까지도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AI를 크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AI 관련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AI를 먼저 하루만 빨리 개발을 해도 다른 기업, 다른 나라와 최소한 100년 이상의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게 AI고 그런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행이 돼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네.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중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현재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장난 아니죠. 내외적으로 장난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먼저 뽑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인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더 단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AI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AI 관련주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AI 관련주들 안 그래도 굉장히 핫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 정책 테마까지도 함께 붙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를 끄는 게 바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였는데 이제 뭐 각 후보들이 AI 육성에 100조 원 쏟아붓겠다 이런 공약들 너도 나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AI 핵심 인재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군복무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이 AI 기술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업들이 기술을 좀 향상시키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속도는 2배가 빨라지면서 임상 결과 그 효능은 또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진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도 AI 관련주들은 어떤 정책 테마성으로 올라주겠지만 대선 이후에도 1호 공약으로서 AI 관련된 산업 육성에 관한 수혜로 AI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종목을 한 2달 좀 전에 공략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 종목 수익이 한 50%까지 확대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오늘도 이 종목 수익을 원래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님이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숨겼습니다. 비밀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저희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지만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와 함께 종목 수익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7분, 18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통신망으로 빠르게 들어오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딱 50분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략법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AI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다라는 이슈를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AI 관련주를 공략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또 젠슨 황 CEO가 또 이야기를 했었죠. 네.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길어요. 네. 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랩을 좀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젠슨 황이 이번에 수출 규제에 불만 뭐 누구에게 했냐면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수출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가 팔아야 될 GPU 칩들만 수백만 개가 지금 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중국 측에서는 받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받을 게 없어지면은 물론 중국 자국 내에서는 내수적으로도 잘 돌립니다.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가 조금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가지고 AI 뭐 AI 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산업이 약간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 확인을 해야 된다. 주말 동안에 벤센트 재무장관이랑 이야기를 하는 스위스 회동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체크를 해보고
이제 월요일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젠슨 황이 AI 칩에 대한 수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렇게 수익을 봐야 하지 않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AI 신기능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네. AI R툴 어쨌든 오! 이거 다 이게 네. 없구나. 자,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네.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듣고 이건가 하시면 됩니다. 어. 그 전 국민 컴퓨터에 거의 다 깔려 있었던 맞아요. 그 녀석들, 오. 그 기업이 지금 AI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AI 기업으로 변모를 했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캐릭터를 만들고 페르소나 AI라고 이번에 도쿄에서도 마이를 하고 막 했었는데 네. 혁신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앵커님 대체. 저를 대체를 대체하겠다. 대체합니다. 이 이걸 AI가. 뭘로 대체하냐? 이 기업의 아바타로 앵커님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그리고 밥그릇 뺏겨요. 저도 대체를 당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대본만 좀 쓰고 대본도 제가 쓸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맡겨가지고 네. 요런 섹터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앵커님도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진짜예요. 실제 뭐 경제 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 네. 너튜브 방송 보시면은 목소리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AI로 목소리 더빙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뭐 쇼츠도 그렇고 뭐 뉴스도 실질적으로 요새 그걸 만들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기업의 그 산업의 정중앙에 있는 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차트만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우, 차트 별로 안 좋으면 안 보려고 했었는데 차트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차트예요. 그래요. 이게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121선의 그걸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 지지를 한번 뚫어줬다. 누가 뚫었냐? 트럼프가 뚫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시장 악재를 들이부으면서 뚫어줬는데 네. 이 기업은 어떻게 한다? 바로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 이 차트만 봐도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오늘장에서도 0.5%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근 자리가 쌍바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27,000원 선까지 뚫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2만 원 언저리에 있거든요.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데 27,000원까지 순식간에 간다라는 우와.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까이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오늘의 공략주 현재 가격이 23,300원인데 목표가 27,000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3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AI 관련주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쌍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자리라면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최근에 시장 지수가 좀 빠짐에 따라서 121선을 이탈을 했다가 강하게 다시 치고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가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만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너도 나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AI 산업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대선 전에도 정책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 대선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이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주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 정부가 우리 중국에 고성능
GPU 칩 팔지 말아라라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했죠.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어쩌면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AI 기본법 국내에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략주가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두 번째 공략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가자면 방산. 네. 자, 방산 섹터다, 이강 섹터는 방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인데 방산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방산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한 부각을 받으면은 끊임없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많이 받았었죠. 굉장히 받을 녀석들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 덜 받았을까? 그래요? 왜 아직 덜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는 크게 또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안 좋은 일이 좀 터졌습니다. 네. 4월 말 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이 된 상태인데 인도 측에서도 뭐 관광객 해가지고 많이 죽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터졌었는데 이게 좀 잠잠하나 싶더니 어제였죠. 어제 막 미사일 서로 막 쏘아대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조용조용하죠. 뭐 북한이야 뭐 동해상으로 뭐 포 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뭐 크게 관심도 없게 되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가자지구 터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뭐 전 세계 수장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인도랑 파키스탄의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거 불안하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만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위산업 섹터 공략을 해야겠다. 이번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 지금 22% 22%인가요? 하고 있는데요. 와, 방송 시작 전에 15%였거든요. 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5%, 16%였는데 야, 잘 가고 있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어머. 장대양봉 시원하게 한번 쏘아줬는데 와.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와. 야, 어쨌든 잘 올라가는데 네. 이거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리고 LIG 넥스원처럼 뭐 한화 쪽이 요새 다 좋아요. 네. 한화 시스템도 좋고 뭐 최근에 그 한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런 하나 쪽 시장 있잖아요. 하나그룹. 네. 하나그룹 쪽이 전반적으로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녀석들의 후발주자로 제가 가지고 온 이강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네. 이 기업이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발발됐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어느 정도 튀르키예 가가지고 인도랑 파키스탄 내가 어느 정도 잠재워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요? 네. 끝낸다고. 네,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24시간 안에. 그 약간 비웃으시. 아니요. 예, 비웃으시. 저 원래 입꼬리가 짝짝이에요. 네, 어쨌든 네. 저도 사실 솔직히 당황했어요. 네. 약간 취임을 하고 24시간 될까? 그 정도인가? 그 정도로 센가? 했는데 지금 100일 지났습니다. 100일이나 지났어요. 100일 2,400시간 지났습니다. 어쨌든 아니 전쟁 끝나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에서도 사실상 종교 전쟁이잖아요. 네. 종교에 대한 그런 걸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역의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이것도 영국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쟁이나 이런 얘기만 네. 나오면은 엄청 얘기가 길어져요. 예, 어쨌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고 결과적으로는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번에 스위스에서 음. 그 벤선트 재무장관이랑 만나가지고 협상을 좀 한다. 진행을 하는데 이것만 봐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가져왔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잠재우지 못했는데 벤선트 재무장관이 가서 뭐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야기가 주는 아니겠죠. 네. 주는 아니긴 하겠지만 뭐 큰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있진 않을 것 같다. 있진 않을 것 같다. 이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방위 산업 섹터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대선 시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 섹터는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도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고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모멘텀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계속해서 반응 나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펼치는 태극 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좀 중소형 방산주들이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벌써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가 드리는 무료 혜택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빠르게 입장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쓱 보자면 네.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과거에 크게 올려쳐주고 쭉 빠졌다가 계속 보시면은 네. 채널 자체가 굉장히 커요. 횡보 구간 자체가 굉장히 큰데 조금씩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꾸준한 상승 채널이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 구간에서 잡아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8,900원, 9,00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지길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절반씩 여러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자세한 부분, 트레일링 스탑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기업의 매력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위 산업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못 올라간 것에 대한 거는 일단은 이 기업이 2대 주주로 보잉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미국 군사물자라든지 수출 관세를 크게 매기면서 이 기업이 결국에는 보잉사와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군사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관세를 어느 정도 조금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섹터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올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무인기 시장 쪽에서도 최우수 공급 업체로 선별이 됐습니다. 뭐 시기를 준수를 잘하고 뭐 서비스라든지 납품 기한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건 당연한 건데 기술력까지 굉장히 크게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관련주로도 묶입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무인기, 뭐 무선 통신기기 이런 것들 시장을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뭐 해군이라든지 공군이라든지 이쪽에다가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는데 왜 이 종목은 못 갔느냐. 미국의 최대 항공업체인 보잉과의 협력에 좀 삐걱거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상승 가도를 달릴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 종목 8,900원대 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 살짝 더 조정 기다린 다음에 8,000원 초반대 선에서 매수해 보시고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매물대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쉽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통신망에서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 1분 동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무리 지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낮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